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건설기계기술사 제122회 제1교시 0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절대압력, 게이지압력, 진공압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먼저 판서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 기계 기술사 제 122회 제 1교시 08번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절대압력 그리고 게이지압력. 근데 저는 이제 계기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문제들이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지 혼자만 이제 영어만 좀 그러니까 계기압력 같은 말이죠. 그리고 진공압력 이렇게 한번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게 보이지 않더라도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필기를 다 한 다음에는 그 전체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선명하게 올려드릴게요. 그걸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풀이할 개요는 6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바로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공압력을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먼저 1. 압력이란 무엇인가? 압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잠시 창문을 닫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그래서 처음에 압력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공압력을 바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압력의 종류들을 먼저 예시를 들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공압력 이해하기가 더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압력 어떤 것들을 알아볼 것이냐. 처음에는 대기압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일러를 예시로 들어서 보일러의 운전압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보일러는 뭐 종류마다 다르죠. 뭐 가정용 보일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지역 난방수를 만들어낸 그런 온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보일러도 있을 거고 또 발전소용 증기를 만들어내는 보일러도 있을 것이고 종류는 많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그냥 탁 찍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복수기 운전압이 있을 것입니다. 복수기는 보통 컨덴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냉동기에도 이제 컨덴서가 있죠. 거기는 이제 응축기라고 하죠.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발전소 랭킹 사이클에서도 이런 컨덴서 복수기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절대 진공압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제 이런 그런 압력을 측정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이 이제 압력계가 있고 진공계가 있고 연성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구획을 잠깐 나누고 갈게요. 여기까지가 문제고 여기가 이제 개요입니다. 그럼 먼저 압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압력이라는 말이 있고 조금 유사한 개념인 응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압력은 이제 주로 유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고체에 대해서 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유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응력은 이제 뭐 유체역학에서 뉴턴 유체가 있죠. 뉴턴 유체에서 전단 응력이 나오죠. 전단 응력은 이꼬르 점성계수 곱하기 그 길이분의 속도죠. 그래서 응력도 유체역학에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응력은 주로 고체에서 사용이 되죠. 압력과 응력은 거의 개념이 비슷해요. 가끔 이제 압력과 응력의 차이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들을 구분해서 말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압력은 압력이고 응력은 응력입니다 하면서 압력이 어떤 예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조가 이제 있고 거기에 물이 1m 정도 채워져 있으면 그 1m 바닥에서 받고 있는 그런 압력은 대기압의 압력과 그 수조 1m에 의한 압력이 함께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압은 1바고 수조 10m가 또 1바니까 1m라면 이제 0.1바겠죠. 그래서 1.1바의 압력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력을 표현할 때는 기계나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중이 얼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중에 의해 재료는 얼마만큼의 응력이 스트레스를 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하중이라 하면 이제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멘트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다른 그런 개념의 또 힘일 수도 있고 하중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온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하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압력을 먼저 써볼게요.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 단위를 쓰면은 힘은 이제 뉴턴일 거고 면적은 미터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파스칼이 단위죠. 그 응력은 어떠냐? 응력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응력도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 힘을 면적으로 나누게 되고,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될 것이고 파스칼 단위일 것입니다. 네. 또 다른 표현은 이제 모멘트로, 만약에 기계나 구조물의 재료가 모멘트를 받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단면계수로 나눠주면은 응력이 됩니다. 이때는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될 거고요. 단면계수는 미터 3승이죠. 그러면 다시 이거는 약분되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스칼이 되겠죠. 저는 SI 유니트를 좋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스칼 또는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그래서 분모가 파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분자가 뭐 인치 제곱이 될 수 있고, 그럼 여기가 푸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여기 힘이 킬로그램 포스일 수도 있고, 또 면적은 센티미터 제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편해서 이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압력은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예, 개념이 응력이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압력은 압력이고 응력은 응력입니다. 압력은 어떤 거고 응력은 어떤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대기압은 제가 단위를 PATM으로 할게요. 어트모스피어. 그래서 PATM은 이제 어떤 지표면의 면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체 지표면 면적의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일 거예요. 그렇죠? 공기 무게도 뉴턴일 거고 면적도 미터 제곱일 거고, 그러면은 파스칼 단위는 똑같아요. 압력 여기서 얘기한 거랑. 그러면 이 PATM, 그럼 대기압의 크기는 얼마냐? 실제로 예를 드릴 거예요. 대기압은 보통 1ATM으로도 표현을 해요. 이런 단위가 있죠. ATM. 이게 어트모스피어 약자죠. 저는 끝에 A를 붙일게요. 사실 이 A를 붙이는 거는 앱솔루트라고 해서 절대 압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대기압, 보일러 운전압, 복수기 운전압, 절대 진공압까지 얘기하는데 다 일단은 그 A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얘는 사실 바로 따지면은 1.01325 바 A가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1 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바 A는 정의에 따라서 1 곱하기 이 바라는 게 10의 5승 파스칼이거든요. 그래서 10의 5승 파스칼 A가 될 거고요. 얘는 다시 10의 5승이니까 얘는 킬로파스칼 나타나면 100 킬로파스칼이 될 거예요. 100 킬로파스칼 A 될 것이고, 또 메가파스칼로 따지면 이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그러면은 메가가 10의 6승이잖아요. 그러면은 0.1 메가 파스칼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수음주로 표현하면 이제 얘네들이 결국에는 760ml 수음주가 돼요. 얘도 A라고 써줄게요. 이 수음주를 그냥 간단하게 토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760 토르. 똑같이 A를 붙일게요. 이렇게 대기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운전압을 표현해 볼게요. 3번 보일러 운전압.
얘 같은 경우는 P 보이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여기서 위에만큼 쭉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1바 A 정도의 단계부터 바로 써버릴 거예요. 보일러 운전압은 보일러의 운전 조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설비에 따라 다르기도 하니까 저는 어떤 보일러가 있는데 걔는 이제 100바를 운전하는 그 보일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0바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 곱하기 10에 5승 파스칼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킬로파스칼을 나타내면은 10,000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10,000 킬로파스칼 A가 되는 거고, 따져보면은 메가파스칼로 나타내면은 이제 얘는 10메가파스칼 되는 거죠. 수은주로 따지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1바 A에 760ml 수은주 A다. 그러면 여기는 100바니까 100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100대 X라고 하니까 X를 풀면 되죠. 그러면 얘는 76,000 밀리미터 수은주 또는 76,000 토르 얘가 되는 거겠죠. 다음은 복수기 운전압을 써보겠습니다. 4. 복수기 운전압. 복수기 운전압은 P 컨덴서, P 컨으로 할게요. P 컨은 이것도 제가 정할 거예요. 보통 32.5도씨에서의 그런 증기압이 5kPa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로 복수기 온도 조건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5kPa이면은 이제 0.05바 A가 될 거예요. 0.05바 A라고 제가 가정을 해놓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보일러 운전압도 그렇게 100바 A라고 가정을 해놓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0.05 곱하기 10에 5승 파스칼이 되죠. 그러면 얘는 결국 키로로 따지면 5kg 파스칼 A가 되는 거죠. 얘는 0.005 파스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제 수은주 나타내면 1바 A 대 760ml 수은주 A는 0.05바니까 0.05 대 X로 놓고 이제 풀면은 이제 X가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760 곱하기 0.05 나누기 1 하면 되겠죠. 38는 38
밀리미터 수은주 A가 될 거고, 38 토르 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진공압 표현해볼게요. 진공이 백큐이기 때문에 P100큐, P100으로 할게요. P100은 아시는 분은 진공압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진공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압력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가 없는 상태의 압력, 그리고 제일 낮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진공압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압력이. 그게 이제 0바A입니다. 왜냐면 대기압이 위에 공기의 무게 때문에 이제 1바A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공기가 아예 없다고 한다면 무게가 없어지겠죠. 무게가 없다고 하면 무게 0일 테니까 따져보면 0바A가 됩니다. 그럼 이건 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A가 되는 거죠. 얘는 0 킬로 파스칼 A가 되는 거고, 0 메가 파스칼 A가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이 비례식 쓰나 안 하죠. 근데 연습을 위해서 떠드릴게요. 1바 A 대 60 순주 A는 0 대 X죠. 그럼 0에다 1 곱하면 0인 거고, 그 0을 1로 나누면 0이 되는 거죠, X는. 그래서 0 리터 순주 앱솔루트 0 토르 앱솔루트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한번 줄을 좀 거놓고 넘어갈게요. 왠지 약간 뭐가 묻어가지고 이렇게요. 네, 이제는 6번 아니 5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 6번이 요게 아니고 요게 7번입니다. 이걸 정리해볼게요. 6번이 뭐냐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야죠. 그죠? 6번 여기다가 쓸게요. 6번 절대 압력 그리고 계기 압력 그리고 진공 압력 그리고 더불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계기 압력은 이제 게이지 압력이랑 동일한 말이고요. 진공 압력은 진공도랑 이제 개념이 거의 같은데 진공도까지 같이 표현을 할게요. 6번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6번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7번인데 요거는 7번인데 요거는 이따가
써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6번 절대 압력, 계기 압력, 진공 압력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기준을 좀 잡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쭉 해서 이 정도까지 이거를 기준 압력이라고 할게요. 이걸 절대 진공 공기가 없는 상태고 가장 낮게 도달할 수 있는 한계 압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 정도로 대기압을 잡을게요. 이 정도를 대기압. 그럼 요 반 정도는 절대 진공압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는 복수기 운전압. 제가 아까 앞에 먼저 대기압, 보일러 운전압, 복수기 운전압, 절대 진공압 이렇게 먼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일러 운전압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이 대기압부터 한번 이 절대 압력으로 표현해 볼게요. 절대 압력, 계기 압력은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 거고 진공 압력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네. 그러면 대기압의 절대 압력은 이제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기압의 계기 압력은 얘는 그냥 이만큼이 될 거예요. 대기압의 진공압도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를 제가 이 대기압을 절대압력 그리고 계기압력, 진공압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절대압력으로 대기압도 표현해보고 보일러 운전압도 표현해보고 복수기 운전압도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절대 진공압도 표현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지웠고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7번을 써드릴게요. 예, 7번 됐고 그래서 대기압을 절대압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운전압을 이제 절대압력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수기 운전압을 이제 절대압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진공압을 절대압으로 표현하면 이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은 이제 바 A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1 바 A가 될 것이고, 보일러 운전압은 100 바 A로 아까 이제 저희가 먼저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복수기 운전압은 0.05 바 A, 여기가 0.05 바 A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절대 진공압은 이제 0 바 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압을 계기압력으로 표현해 볼게요. 사실 계기압력은 이제 대기압을 기준으로 이제 표현하는 압력이고요. 이 앞에 절대압력은 그 기준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절대압력은 여기 기준압력, 절대 진공압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다 여기서부터 그렸었죠. 기준압력부터 해서. 근데 계기압력은 이제 대기압을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측정하는 그런 압력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의 계기압력은 대기압이 됩니다.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의 운전압은 이제 대기압에서부터의 그런 압력이 될 거고, 복수기 운전압도 여기서는 이제 아래로 가겠죠. 그리고 절대 진공압도 대기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압은 이제 0바가 됩니다. 근데 계기니까, 계기가 0으로 게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G를 붙입니다. 그렇죠. 보일러 운전압은 대기압이 1바 A였고 보일러 운전압이 100바 A였으니까 이 차이는 99바 G가 되죠. 그리고 복수기 운전압은 0바에서 이제 0바 A에서 0.05바 A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기압에서 이제 0.95만큼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붙습니다. 0.95 그리고 바 게이지 이렇게 붙고요. 그러면 절대 진공압은 대기압으로부터 표현하는 계기압력을 표현한다면 이제 여기가 차이가 1바니까 이제 마이너스 1바 게이지가 되는 거죠. 계기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절대압력은 이제 기준압력인 절대 진공압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고. 진공압력이 좀 잘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진공압력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진공압력은 이제 베큐um 프레셔라고 하는데, 계기압력이랑 측정 기준이 똑같이 대기압이에요. 근데 계기압력은 이제 대기압을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측정한다면, 이제 진공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대기압은 계기압 진공압력으로 표현하면 이제 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 운전압은 이렇게 될 거고, 사실 진공압은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 음압인 경우만 표현을 하는데 쓰여요. 근데 지금 억지로 한번 보일러 운전압도 표현해 볼고요. 복수기 운전압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절대 진공압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기압은 이제 0바 백큐움이 될 거고요. 보일러 운전압은 이제 마이너스로 측정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99바 백큐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기 운전압은 이제 얘가 절대압이 0.05바이니까 이것으로 가면 이제 똑같이 0.95일 텐데 마이너스로 측정하는 거니까 95바 백큐움 0.95, 0.95가 되겠고 절대 진공압은 이제 1바 백큐움이 되겠고 진공압력을 표현했습니다. 여기다가 진공도 또 표현을 할게요. 진공도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대기압의 진공도는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운전압의 진공도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숫자로는 표현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사실 진공 압력이랑 진공도는 이 음압을 기준으로, 부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기 운전압은 여기서 이만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 진공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진공도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대기압의 진공도는 이제 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기의 운전압은 거의 이제 여기 비율로 여기가 0.05, 여기가 0.95였으니까 거의 95%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 진공압인 경우는 절대 진공압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공압력, 진공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절대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압력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기준 압력인 절대진공압 또는 절대진공을 특정하는 그런 압력이 절대압력인 거고, 계기압력과 진공압력이 대기압을 기준으로 이제 측정하는 압력인데, 계기압력은 이제 대기압 기준으로 이제 양압 쪽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그리고 진공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음압 쪽 또는 부압 쪽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그리고 진공도는 진공압력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그런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대기압, 그리고 보일러 운전압, 복수기 운전압, 그리고 절대진공압, 얘들을 한번 숫자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절대압력으로 처음에 표현하고, 계기압력으로 표현하고, 진공압력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P, ATM 대기압이죠. 얘는 절대압으로 따지면 1바 A가 되는 거고, 계기압력으로 표현하면은 0바 G가 되는 거고, 진공압력으로 표현해도 0바 V가 되는 거죠. 얘를 이제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면은 이제 100 킬로파스칼 A가 되는 거고, 얘는 99 킬로파스칼 게이지가 되는 거고, 진공압력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제가 여기를 잘못 썼죠. 잠깐만요. 1바 A는 100kPa, 0바 G는 0kPa이죠. 보일러 운전하느라 헷갈렸습니다.
킬로파스칼 게이지가 되는 거고, 또 0킬로파스칼 백큐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파란색이 기계압력이었는데 게이지로 따지면은 이제 0바지였으니까 0바지면 0킬로파스칼이고, 진공압력은 0바 V였는데 얘를 킬로파스칼 표현해도 0킬로파스칼 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 보일러 약자죠. 얘는 일단 100바죠. 100바 A 는 99바 G가 되는 것이고, 사실 얘는 백큐움 앞은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면 양압 쪽이니까. 근데 표현하자면 이제 마이너스 99 바 V가 되겠죠. 얘를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면은 얘는 만 킬로파스칼 앱솔루트, 얘는 9900 킬로파스칼 게이지, 얘는 마이너스 9900 킬로파스칼 백큐움. 이걸 좀 써줘야겠어요. 헷갈려서. 여기는 이제 절대 압력, 여기는 기 압력, 여기는 됐어요. 그 다음에 P 컨덴서, 컨덴서의 절대 압력은 0.05바이였죠. 0.05바 A. 얘를 계기압력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0.95바 G. 얘를 진공압으로 표현하면 0.95바 백큐움. 맞죠? 얘를 킬로파스칼에 따라주면은 얘는 5 킬로파스칼 앱솔루트. 얘는 마이너스 95 킬로파스칼 게이지. 얘는 95 킬로파스칼 백큐움이 되는 거죠. P 백큐움, 풀백큐움, 절대 진공, 완전 진공. 얘는 0바 A죠. 그리고 계기압력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바지. 그리고 진공압력 따지면 1바 백큐움 되고, 킬로파스칼로 따지면은 이제 0 킬로파스칼 앱솔루트는 마이너스 100 킬로파스칼 게이지. 얘는 100 킬로파스칼 V. 그래서
0바지 0kPa G 대기압 계기압력으로 표현하면 보일러는 99바지 99,900kPa 게이지, 컨덴서는 이제 마이너스 0.95바지 또는 마이너스 95kPa G. 백큐일 때는 이제 풀 백큐일 때 완전 진공, 절대 진공일 때는 마이너스 1바지 또는 마이너스 100kPa G. 진공압을 표현하면 이제 대기압은 0바 V, 0kPa V가 되고요. 사실 보일러는 표현하지 않는데 제가 쓴 거예요. 마이너스 99바 백큐. 왜냐면 얘네들은 진공압력은 이제 음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9,900kPa V. 컨덴서는 0.95바 백큐, 95kPa 백큐. 완전 진공일 때는 1바 V, 100kPa V. 사실 진공압력은 이제 약간 이렇게 킬로파스칼이나 바 단위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밀리미터 수은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진공도로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제 절대압력으로 그냥 표현하는 경우, 절대압력으로 그냥 그 백큐의 압력을 그냥 표현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 부분을 진공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부분,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구간들을 진공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진공도 이만큼의 진공이냐 아니면 이만큼의 진공이냐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진공도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공압력을 표현할 때는 이제 밀리미터 수은주로 이렇게 V, 이쯤은 V를 생각해서 하든가, 아니면 진공도 퍼센테이지 하든가, 아니면 아예 절대압력 단위로 표현하든가 합니다. 이 밀리미터 수은주나 진공도로 표현하는 부분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유체역학 그리고 열역학 또는 재료역학, 제가 이걸 왜 써놨느냐, 사실 이제 그냥 뭐 파스칼, 그냥 바, 저희가 여기 뭐 게이지라든가 또 V라든가 또 이제 A라든가 이런 거 붙이질 않잖아요. 보통 우리 얘기할 때 몇 파스칼이야, 몇 바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뒤에 거를 얘기를 안 하면은 이제 정확한 의미 전달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일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절대압을 위주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계기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제 1바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기압과 절대압의 차이는 1바만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프레셔를 가지고 논다. 그러면은 그런 계기압으로 말하든지 절대압으로 말하든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되게 작은 압력 단위로 가지고 논다. 그러면은 1바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대압과 계기압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몇 파스칼이다, 몇 바다 하면은 한 60% 이상은 이제 절대압으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40% 정도는 이제 계기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원칙은 파스칼이나 바나 뭐 크사이나 이게 절대압인지 계기압인지 끝에 A나 G나 또는 만약에 백큐 압력이라면 진공 압력은 V를 꼭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을 하는 쪽은 이제 보통 절대압력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뭐 베르누이 방정식, 그리고 뭐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가요? 네. 재료역학 쪽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기압력을 많이 써요. 계기압력은 이제 압력용기, 뭐 두께, 계산, 또는 이제 응력해석이라고 하면 구조해석이죠. 등을 쓸 때 계기압력을 많이 쓰죠. 왜냐면 압력용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밀폐된 관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밀폐되지 않아서 이제 대기랑 관 내가 대기압이고 이제 관 외도 대기압이면 서로 압력이 같으면 이제 이 관이 받는 힘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밀폐된 관인 경우 압력이 차 있으면 안 해. 밖에는 대기압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더 큰 압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고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압력 용기가 좀 팽창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대기압보다 안에 있는 압력이 더 크니까 이 대기압 쪽으로 힘을 미칠 거 아니에요, 압력이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대기압과 대기압이면 영바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그 차이만큼 바지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영바지라고 표현을 해야지. 아, 이 바깥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차이가 있구나. 또는 가끔 이제 안에 음압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같은 압력, 여기는 안이 높은 압력, 여기는 안이 이제 낮은 압력. 이런 경우는 이제 백큐 압력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진공 압력으로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계기 압력으로 얘기하든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차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차이에 의해서 이제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배관 벽에 이제 응력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응력에 의한 그 안정성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압을 빼고 이제 그래서 압력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러면은 일바지가 걸려요. 그러면 대기압과 이 안의 압력의 차이가 1바지구나 또는 2바지구나 3바지구나. 그래서 압력 차이가 있어야지 응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재료역학 분야에서는 그래서 재료역학 분야에서는 이제 보통 몇 바다 몇 파스칼이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계기압력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6번 없고 이제 7번. 마지막은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뭐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기준으로 펌프는 이제 비압 축성 유체인 뭐 물이라든가 기타 그런 액체를 펌프를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 모터의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그런 회전 에너지, 그러면서 유체의 운동 에너지, 또 유체의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펌프 전후단에 보통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왜냐면 석션 압력은 얼마인데 디스차지 압력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어,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정하는 계기들이 이제 있는데 종류가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압력계, 그리고 진공계, 그리고 연성계라고 있습니다. 압력계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기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진공계는 이제 진공 압력 측정합니다. 그리고 연성계는 계기 압력 그리고 진공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 의미는 압력계는 계기 압력만 측정하고 진공계는 진공 압력만 측정하고 연성계는 이제 계기 압력도 측정할 수 있고 이제 진공 압력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기 압력인 경우 여기서 보일러를 측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숫자가 이제 99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99 바 G를 나타낼 거고요. 진공계는 만약에 복수기에 진공계가 달려 있다면 이제 0.9 바 G였으니까 0.95 바 V를 나타낼 거예요.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이제 압력계는 여기가 이렇게 게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진공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연성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뭐 여기서부터 눈금이 시작한다면 얘는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가 있다면 압력계는 이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제 뭐 측정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0 그리고 이쪽이 뭐 100가 G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진공계는 이제 여기서부터 쭉 가서 뭐 이래서 여기 눈금이 1 바 V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제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왜냐면 여기 빨간색을 진공하고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연성계는 좀 제가 이제 가정을 좀 심하게 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압력 측정 범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되게 큰 단위로 측정할 거냐 아니면 작은 단위로 측정할 거냐 이렇게 그런 레인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실제 그런 연성계의 레인지는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백바 G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돼서 이제 1바 V도 측정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연성계입니다. 일단 구획을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많이 미흡했을 수도 있어요. 예, 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제 오늘은 건설기계 기술사 제 122회 제 1교시 제 8번을 이제 공부해 봤고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제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공압력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압력이 무엇인지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제 응력을 한번 짚고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공압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대기압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보일러 운전압 예를 들어봤고, 복수기 운전압 예를 들어봤고, 절대진공압 예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대기압 예를 들어봤고요. 그냥 하나만 표현을 한다면 1바 A 절대압력 기준이죠. 보일러 운전압 설비에 따라 다르죠. 얘는 100바 A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복수기 운전압 얘도 설비에 따라 다르죠. 근데 보통 복수기는 이제 32.5도씨의 증기압이 5kPa이라서 보통 5kPa를 많이 예를 들 거예요. 바로 따지면 전 0.05바 A 절대압력, 그리고 절대진공압 얘는 0바 A죠. 그리고 이제 이 대기압, 보일러 운전압, 그리고 복수기 운전압, 그리고 절대진공압을 바탕으로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공압력, 진공도까지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기압을 표현을 해보면 대기압은 절대압력으로는 1바 A고요. 계기압력으로는 0바 G고요. 진공압력으로는 0바 V입니다. 그리고 완전 진공을 이제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공압력으로 표현하면 완전 진공은 이제 절대압력으로는 이제 0바 A, 계기압력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1바 G, 그리고 진공압력으로는 1바 V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는 표현을 이 진공압력 쪽을 이제 바로 표현했는데 또는 킬로파스칼로 표현했는데 보통 밀리미터 수운으로 더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원칙은 얘가 반지 뭐 킬로파스칼인지 뭘 얘기를 할 때 앱솔루트인지 게이지인지 베큐민지를 분명히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1바를 표현하면 이게 1바 A인지 1바 G인지 또는 1바 V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좋고요. 근데 보통 그걸 안 붙인다 그러면은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에서 뭐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든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등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끝에 그걸 안 붙인다고 한다면 아 걔네들은 보통 절대 압력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재료역학 분야에서 뭐 압력 용기 두께 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응력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아 그냥 압력 뒤에 그런 전미사가 없다 그러면은 아 걔네는 계기 압력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은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 압력 또는 끝에 A가 붙은 걸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료역학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계기 압력 끝에 G가 붙은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들을 간단히 이제 짚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측정하는 것들이 이제 계기 압력을 측정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진공 압력 측정하느냐 이게 좀 달랐기 때문에 또 그 둘을 같이 측정할 수 있느냐 이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넘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압력계는 이제 계기 압력, 진공계는 진공 압력, 그리고 연성계는 계기 압력과 진공 압력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먼저 압력계는 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진공계도 숫자가 커지는데 압력계는 이제 계기 압력, 진공계는 진공 압력, 연성계는 이쪽으로 갔을 때는 계기 압력, 반대로 갔을 때는 진공 압력을 측정한다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